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국제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난민 입국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 수용 중단 조치를 내린 건데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신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과 난민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고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약 10,000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된 겁니다. 난민 입국을 막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적 빈곤, 정치적 혼란 등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가려던 난민들에게 적용되던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이란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가의 이주민들에게 최대 2년간의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일명 바이든 지우기로 이민자 관련 제도와 지원을 중단하며 대대적인 국경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국경 장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지금 한국은 어떨까? 국내 난민 지원 정책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08년에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4년과 2016년 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개정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2021년. 법무부가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인해 난민법 개정 논란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활성화를 제시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난민 심사 기준은 강화해 무분별한 이민을 막겠다며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난민 인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이 골자입니다. 난민 보호에 힘쓰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는 만들어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난민 인정 결정 후 인정 제한 대상이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철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국가안보 침해 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저촉되면 난민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난민 자격을 이미 인정받은 후에라도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거나 새롭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난민 인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같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 찬반 의견은 팽팽합니다. 난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난민법에는 난민이 국가 안보와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난민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난민 인정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송환한다든지 이런 그 예외 사유가 전혀 없어요.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더라도 지나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테러 가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는 최소한 난민 인정에서 제한하든지 강제 송환 예외 사유를 하든지 그런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는. 근데 난민법에는 그런 제한 예외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서도 설득이 좀 잘 안 되고 아무리 난민의 인권 보호를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 보호도 이 사유를 이유로는 제한이 되는데 왜 난민의 인권은 그 제한이 없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법무부에서는 그 난민 인정의 배제 사유로 하자, 제한 사유로 하자.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이 생명,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난민법 개정은 이 난민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난민협약이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난민 제도가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난민 협약에서는 이 사유가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예외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는 난민이라 하더라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또 예외 사유에서도 배제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난민에 대해서는 인정 면에서든지 강제 송환 면에서든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라 하더라도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강제 송환하거나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난민의 인권을 저도 주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민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난민 보호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국민들이 난민 제도를 보호하고 난민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난민 보호 좋지만 이 난민 제도가 이거 남용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분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요. 그 제도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요.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난민법 개정안이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찬성 측이 주장한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시 이미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해친 경우가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난민 협약에도 사실상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 지금 이미 현재로서도 국가 안보를 해쳤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형 집행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보호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제 퇴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개정안 내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난민 신청자든 인정자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로, 생계형 범죄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류 자격도 없이 난민 신청을 막 4, 5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이라던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생계형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든가
그냥 일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청소년들, 그러니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범죄에 좀 노출될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국가 안보에 어떤 위해를 끼칠 우려, 위험, 이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험인 거잖아요. 그거를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정말 우려가 되는 거고, 그걸 그냥 빌미로 난민 인정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무작정 난민 인정을 제한하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에 더욱 도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2.7%. 100명 중 약 97명은 고향을 떠난 후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또 다른 빗장 걸기인가.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